현대모비스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밖에 증가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은 원가회계 손익에서 24조 2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24.4%가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1.3%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좀 재고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결과로 판단됩니다. 매출원가는 조금 더 높게 증가해 가지고 매출액보다도요. 매출 총이익은 14.5% 증가에 그쳤고 판매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은 6% 증가로 끝났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은 이렇게 결산이 되는데 스루풋 회계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서 매출 재료비는 17조 7,500만 원 500억 원대로서 25%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약간 0.6% 더 증가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은 적게 인상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일단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23% 증가했고요. 스루풋 율로는 마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3% 하락했습니다. 운영 비용이 26.2% 증가해 가지고 생산성 좀 떨어지고요. 영업이익은 9,860억 원으로서 8% 증가에 그쳤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67억 원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으로 보면은 WCAI 재고자산이 40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1264억 원보다는 3분의 1 정도뿐이 증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는 생산량 조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재고의 증가를 억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도 상승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바로 경영 성과 지표로 넘어와서 보면은 WCAI 회전율이 18.2회전으로서 2.12회전이 상승했습니다. 스루풋율은 그런데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전율이 상승하면은 물건을 더 판 거로 보기 때문에 스루풋율도 증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회사는 우리는 그런 회사 아니야 하고서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WCI 회전율은 상승은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 스루풋율 하락은 판매 가격의 상대적 하락으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기와와 마찬가지로 원재료 가격 추이를 국제 기초 원자재 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인과관계가 긴 화살이 돼 가지고 그런 원인 추정이 불합리하게 나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국제 원재료 가격은 조금 내렸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지금 상승했다고 그렇게 믿는 거고, 그런 이제 제품 가격은 공시를 했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샤시 모듈, 칵핏 모듈, 그 다음에 F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중 평균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은 그럴 만한 통계 자료를 만들기 어려워서 단순 평균으로 했는데 샤시 모듈이 어떻게
6.7%나 크게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인상률이 있을까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 분명히 요거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제품 가격이 43.6%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인하됐을 거라 하지만은 원재료 가격이 오른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인하했을 거다는데 이것도 이제 이 백데이터로서는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원가회계 투명성은 조금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역을 보면은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25.1%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26.2%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성분을 통해서 총 제조비용 중에서 가공비와 재료비로 나눠 보면은 가공비율이 16.7%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료비율이 0.6%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또 원재료 가격이 또 하락을 했다. 이런 또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서 추론한 것과는 조금 더 모순되는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변동범위도 변동범위 기준을 같이 가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고요.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2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단수 차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전년도 3분기 6,500만원은 요거는 뭔가 오차가 있다고 봅니다. 현금은 좀 딱딱 맞아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6,500만원은 요건 좀 찜찜하게 이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주요 운영비용에서 인건비는 1조 81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0.7%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905명이나 크게 증가했는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봉이 9,3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연말 1억 1,60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임금 신입사원이 들어왔어도 신입사원도 인상된 임금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급수수료가 36.1% 크게 증가했고요. 물류비는 해상운임 등의 역량으로 인해서인지 100%가 넘게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3분기 실적을 토대로 4분기까지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30조 원을 달성할 거고 그러면은 한 1조 2천억을 예상하게 되는데 그냥 우수리 떼고 30조 원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 거꾸로 이제 이거를 납품한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현대차하고 기아차한테 그러면은 우수리를 이제 내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3천만 원짜리라고 그냥 비유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원래 한 124만 원 남아야 되는데 한 87만 8천 원뿐이 안 남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깎으시려고 그러면은 물건을 좀 더 팔아가지고 물론 이제 더 사줄 리는 없겠지만은 현대차나 기아차가 더 판매가 잘 돼야 덩달아서 이것도 판매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재고 좀 가져가 봐. 우리 이익이 좀 더 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요구를 합시다. 현대모비스도 거기서 거기 같은 같은 선수들끼리 왜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우리 물건 더 받아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4% 매출을 증가시키면은 한 1조 2천억 원으로서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은 이렇게 이제 연말 2022년 말 매출이 형성되지 않겠냐. 나중에 더 보죠. 제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 스루풋 회계로 보면은 이게 한 3천만 원 선이면은
충분히 이것도 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경우도 한 90만 원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3.1%만 증분을 시킨다면, 그러니까 23.5회전 한다 그러면 거의 뭐 24회전 하는 꼴이니까 보름에 한 번 정도 재고 회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매출은 5.1% 증가하는 효과를 얻어 가지고 결국은 1조 3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 고려해 볼 것은, 매출이 더 돼서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재고를 줄여서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재고를 줄여서 재고 회전율을 높일 경우에 알고리즘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누가 조금 좀 더 아시는 분이 의견을 낸다 그러면, 뭐 거기까지 고려를 해보지만 계산 알고리즘 만들기가 만만치가 않고, 다만 재고를 줄인다는 것은 생산을 줄이는 거니까 이 매출 생산 재료비도 줄 거고, 그건 이제 원가 회계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운영비도 가공비도 줄 거고, 판매 관리비도 줄지도 모른다. 적게 생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매출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재고가 줄면은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간접 비용들이, 운영 비용이 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6% 정도의 이 영업이익 효과가 더 추가로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 표를 우측에다가 하나, 이 30조, 그러니까 3천만 원을 그냥 매출액 증가 없이 재고 회전율만 올렸을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우에는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경우의 알고리즘도 한번 나중에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영 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가 변동이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러냐면은 임팩트라고 미래가치 지수라고 만들어 본 건데, 39%가 상승을 했는데 주가는 거꾸로 34,000원이 떨어져 가지고 장부 가격 대비 79%로 떨어졌어요. 이런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원인이 뭐다, 이 주가에 대해서는 원인 결과 관계를 말하기가 쉬운 분야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분야죠, 이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건 뭐 제 분야는 아닌데 참고적으로 항상 뽑고 있는 거고,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경영 실적이 반영이 됐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주주 내용을 보면은 기아가 14.742%, 정몽구씨가 7.19%, 현대제철이 5.84%, 연금공단이 9.33%, 외국인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36.38%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대모비스가 3분기 누적 실적을 했습니다만은, 현대모비스는 제 판단으로는 순환 출자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순환 출자든 뭐든 제 생각에는 현대차, 기아차에 물류 조직이 있다면은 그 물류 조직이 분리가 돼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 현대차나 기아차나 전 세계에 이 공장이 있기 때문에 물류 조직이 어찌 보면은 또 상위 쪽에서 현대차나 기아에다가 부품을 공급하는 물류 조직, 그러니까 전쟁으로 친다면은 병찬 조직 역할을 하는 그런 특화된 특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일반 자동차가 아니고 전쟁 시에 우리가 군용 차량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물류 병참이 얼마나 보급을 잘 해가지고 생산해 내느냐, 이런 게 관건이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의 역할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현대 모비스 3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검증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인과관계는 모순된 게 좀 나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또 합리화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다른 필히 존재할 우리 다른 결과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미 저는 답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재무제표상으로는 금액상으로 하고 있지만은 물량으로 그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보면은 모순 없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저희는 수량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모순된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수량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모순되지 않은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